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로 68세가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하던 문방구를 정리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자고 했지만 저는 매일 똑같은 생활이 너무 심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한 바퀴 돌고 공원에서 바둑 두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제 나이는 너무 젊다고 노인정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저에게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할아버지처럼 나이 드신 분이 요리 영상 올리시는 거예요. 화면 속에는 예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손주들 간식을 만드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문방구 하실 때 장난감 설명하시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내가 무슨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팔면서 익힌 이야기들, 어떤 장난감이 좋은 건지, 어떤 게 인기가 있었는지. 여보, 나 유튜브 한번 해볼까?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휴대폰 문제도 못 보내면서?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무슨. 하지만 자꾸 마음 한켠이 간질간질했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한번 도와줄 수 있나? 유튜브라는 거 그렇게 시작된 일요일 아침, 막내 아들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아버지 계정부터 만들어야 해요. 뭐? 계정. 아이디어, 아버지만의 아이디. 첫 영상은 정말 서툴렀습니다. 손도 떨리고 말도 더듬고 거실에 세워둔 휴대폰으로 찍으니 화질도 깨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문방구 하다가 이제 막 은퇴한 박철수입니다. 첫 영상의 제목은 추억의 뽑기 장난감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첫 영상 조회수가 15회예요. 막내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많은 거니? 아니요,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본 거죠. 조금 서글펐습니다. 30년 동안 문방구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을 상대했는데 이제는 고작 15명. 그래도 할아버지, 댓글이 있어요. 손자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저희 동네 문방구 아저씨 생각나요. 뽑기 늘 잘 나오게 해주셨는데.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여보, 나 두 번째 영상 찍을 건데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요령 좀 생겼어. 카메라 더 가까이 두고 그리고 뽑기통도 예전처럼 살살 흔들어서. 당신 또 시작이네.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방구에서 하던 것처럼 그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듯. 자, 이 뽑기는 말이에요. 통을 이렇게 살살 흔들어 보면 여보, 밥은 드시고 찍으세요. 아내가 한숨을 쉽니다. 아침 7시 전날 밤늦게까지 공부한 유튜브 편집 방법을 다시 보고 있었거든요. 요새 제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공원 산책, 아침 7시 유튜브 공부, 오전 9시 영상 촬영, 점심 먹고 편집 연습, 저녁 먹고 댓글 읽기. 여보, 이번에는 80명이 봤다고. 그래요? 잘 됐네. 아내는 시큰둥합니다. 하지만 전 신이 났습니다. 80명이면 작은 동네 문방구에 하루 오는 손님 수만큼이에요. 이번에는 추억의 딱지를 찍어볼까. 옛날 재고를 뒤지다가 나온 딱지들. 20년 전 도매상에서 마지막으로 받아둔 물건인데 그동안 버리기 아까워 고이 모셔두기만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딱지는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딱지를 들어 보이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만. 카메라를 끄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옆에서 도와주던 막내 아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이 딱지를 샀던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아이들도 이제는 다 아빠, 엄마가 되었겠죠?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딱지는 20년 전에 우리 동네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이걸로 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영상을 찍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카메라를 껐습니다. 아버지, 왜요? 옆에서 도와주던 막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얘기만 하나? 네. 요즘 애들은 지루해하지 않을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제 세 번째 영상 댓글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 우리 아빠 생각나요. 옛날 이야기지만 재미있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서 저는 20대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죠? 아버지, 진심은 통하나 봐요. 막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신 있게. 혹시 내 얘기가 좀 구시대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우리의 추억이고 역사니까 한번 들어볼래요? 내가 문방구 할 때, 아니, 우리 때는 말하다 보면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빠, 너무 옛날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딸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댓글들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20대인데 이런 옛날 이야기 너무 좋아요. 요즘 장난감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추억이 더 따뜻해요. 어느 날은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영상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같이 댓글을 읽다가 둘 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괜한 짓 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게. 당신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제는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살아온 날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전하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댓글을 보았습니다. 아저씨, 저 그 동네 사는 미진이에요. 20년 전에 아저씨 가게에서 뽑기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노란 원피스 입고 다니던 여자예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미진이, 여보, 여보 이리 와봐요. 아내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미진이야, 니진이 기억나요? 매일 학원 가기 전에 들르던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아이. 맨날 실패해도 또 와서 뽑기 하던. 그 아이였습니다. 매일 100원씩 모아와서 뽑기 하던 아이. 항상 웃으면서 아저씨, 오늘은 꼭 성공할 거예요 라고 하던. 떨리는 손으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미진아, 아저씨 기억한다. 너 이제 많이 컸겠구나. 아저씨, 사실 저는 지금 행복한 장난감 기획팀장이에요. 아저씨 가게에서 매일 뽑기 하면서 장난감의 매력에 빠졌거든요. 화면을 보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장난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완구회사 중 하나인데 여보, 미진이가 아내도 제 옆에서 눈물을 훔칩니다. 그 아이, 매일 학원 가기 전에 들러서 100원짜리 하나로 뽑기 하던 아이, 실패해도 늘 웃으면서 내일은 꼭 하고 돌아가던 아이. 아저씨, 제가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문을 열자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웃음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미진이에요. 아저씨, 저희 회사에서 새로 출시할 장난감이 있는데. 미진이가 조심스레 꺼내놓은 시제품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딱지잖아? 네, 요즘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딱지인데. 미진이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현대식으로 너무 바뀐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옛것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게 반갑기도 하고. 아저씨, 사실 제가 아저씨 유튜브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응? 옛날 감성은 살리면서 요즘 아이들 취향도 반영하고. 아내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미진아, 너 옛날에도 이렇게 보리차 좋아했잖아. 미진이가 웃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뽑기 실패하고 울상 지을 때마다 주시던.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요즘 아이들 이야기, 장난감, 이야기. 아저씨,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미진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저씨가 들려주시는 옛날 장난감 이야기랑 저희가 개발하는 새로운 장난감을 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는 걸 보았는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끔 자문해 주시는 정도로. 아내가 보리차를 다시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너의 아저씨는 새로운 걸 시작하면 한참을 고민하는 성격이야. 맞습니다. 문방구도 처음엔 일주일을 고민했었죠. 유튜브도 한 달을 망설였고 그래도 아저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 아저씨 가게 뽑기는 다른 데보다 잘 나왔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그거야. 비법이 있지. 그런 이야기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미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20년 전 뽑기 앞에서처럼. 아저씨 가게 뽑기에는 비법이 있었어요? 미진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일부러 잘 되게 했지. 네. 어떻게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 열기 전에 뽑기 통을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좋은 장난감이 가운데로 오게 했어. 아이들 실망할까봐. 미진이가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가는 아이 있으면 몰래 하나 더 넣어줬지. 다음에 또 와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 그래서 저도. 미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억나. 내가 일주일 동안 실패만 하다가 마지막에 딱 성공했을 때 그날 저녁에 내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미진이가 너무 좋아한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저도 그래서 장난감 회사에 들어왔나 봐요. 아이들 실망시키기 싫어서. 그래서 말인데요. 미진이가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저씨가 들려주시는 이런 이야기들 너무 좋은데 이걸 요즘 방식이랑 섞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방식. 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뽑기 비법으로 새로운 뽑기 기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진이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문득 30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도매상에서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올 때면 항상 제일 먼저 제가 시험해보고 아이들한테 권했던 일들. 아저씨? 미진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진아,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요즘 애들은 정말 옛날 장난감에 관심이 있을까? 미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폰을 꺼냈습니다. 내 유튜브 댓글들을 보여주었죠. 이런 게 진짜 반응일까?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미진이가 폰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저희 회사 SNS에 올린 레트로 장난감 포스팅인데 사진 속에는 제가 어릴 적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팽이, 구슬, 공기,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이거 진짜 잘했다던데 요즘 애들은 이런 재미를 모르지. 유유. 옛날 감성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어요. 미진이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대충 알 것 같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유튜브에서 하시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장난감 리뷰도 해주시고 근데 말이야, 제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전부인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장난감만 판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마음도 같이 팔았다고 할까. 미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그랬나? 그저 장사했을 뿐인데. 아저씨,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뽑기에서 실패했을 때 미진이가 살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그러셨잖아요. 괜찮아, 미진아.
실패해도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는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하시면서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나?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힘이 돼요. 아저씨, 우리 천천히 해보면 어떨까요? 미진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뭐,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아저씨가 하시던 대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네, 유튜브도 계속하시고 가끔 저희랑 이야기도 나누시고.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미진아, 네, 아저씨. 다음에 올 때 보리차 마시러 한 번 더 오면 안 되겠니? 미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네, 아저씨. 자주 올게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꼭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추억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요즘도 가끔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 취업도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너무 지치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댓글을 씁니다. 뽑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문방구에서 뽑기 하던 아이들 있잖아. 하루에 100원씩 모아서 와서는 실패해도 또 오고 또 오고 그랬어. 그런데 말이야. 나중에 보면 그 아이들 꼭 한 번은 성공했어. 어떤 때는 포기하려다가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자며 도전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았지. 그럴 때면 나는 몰래 더 기뻐했단다.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게 그게 그저 장난감 하나를 얻은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걸 얻은 것 같아서 오늘도 저는 이런 글들을 씁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천천히 한 글자씩.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는 이 할아버지의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있을 테니까요. 미진이가 그러더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뽑기만큼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게 있을까? 100번 실패해도 다음에 한 번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야. 실패가 쌓여서 실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성공이 되는 거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장난감 이야기를 하다가도 문득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너희들은 취업 한 번 실패했다고,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그게 너무 커 보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실패가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내 가게에 오던 아이 중에 뽑기 실패했다고 엉엉 울던 녀석이 있었어. 근데 지금 그 아이가 회사 임원이 됐더라. 그 아이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그때 그 실패들이 우리 아이를 키웠나 봐요. 라고. 오늘도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문방구 할아버지입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제가 만났던 아이들 이야기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작은 교훈들을 들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미진이는 가끔 들러서 보리차를 마시고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도 들려주고 저는 옛날 이야기로 화답하고 어쩌면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장난감을 팔던 그때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 이제는 압니다. 성공이란 게 꼭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새로운 도전이 꼭 거창할 필요도 없다는 걸. 때로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도 저는 조용히 카메라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가게에 오던 아이들처럼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